센파와 돈과 성공. 공장의 시대에도 센파는 성가신 일이었다. 자꾸만 신경 쓰이게 만들 뿐 전혀 반갑지 않았다.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다. 일을 하는 데까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립 라인에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진부해서 센파의 악순환을 유발하지 못한다. 센파는 집에서만 작동했다. 하지만 린치핀이 소중해지고 톱니바퀴가 화찮아진 세상에서는 억제되지 않는 불안이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단 하나의 가장 큰 장벽처럼 보인다.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안의 악순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고용하지도 않고 함께 일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은 독이다. 그런 사람을 불안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누구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예술, 관대함, 과감한 행동 등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해 불안해하는 한 결국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바로 그것을 회피하게 될 것이다. 나는 고통과 공포의 악순환에 빈번히 빠져드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지 않다. 어느 순간 센파는 마음뿐만 아니라 주머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을 관찰하기. 여행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시카고 호텔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멋들어지게 옷을 차려입고 금발머리 위에 선글라스를 걸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센파가 나타났다. 16초를 주기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나는 스톱워치로 시간을 쟀다. 왼쪽을 한번 보고 오른쪽을 한번 본다. 오른쪽 귀 위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린다.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을 바라본다. 선글라스를 만진다. 치마를 잡아서 1cm 정도 내린다. 오른쪽 귀 위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린다. 반복. 또. 분명히 의도적인 행동은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습관이 된 것이다. 그녀의 조상들이 초원에서 했던 행동을 그녀는 이곳 시카고 호텔 앞에서 한다. 자신을 바라보는 무리들의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어떤 것을 창조하거나 관계를 맺거나 배우기보다 자신의 깃털을 끊임없이 다듬는다. 두려워하는 도마뱀내의 악순환에 갇혀 있는 것이다. 저항이 자리 잡으면 도마뱀내는 다음과 같이 강요한다.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메일을 반복해서 확인한다. 일일이 답을 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이를 계속 열어본다. 필요하면 자신도 한마디 거둔다. 이메일을 확인한다. 블로그에 사람들이 어떤 답글을 남겼는지 확인한다. 사람들의 답글에 일일이 답글을 남긴다.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에서 나의 상태의 변화가 없는지 점검한다. 반복. 나는 이 일을 영원히 할 수 있다. 이것은 선글라스를 계속 고쳐 쓰는 것과 같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예술가는 예술 작업을 하는 동안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인터넷 다이어트를 시작하라. 하루에 50번씩 인터넷을 들락거릴 필요가 없다. 딱 한 번만 들어가 보라. 생산성은 3배로 뛸 것이다. 무려 3배다. 전력 질주가 필요한 순간. 창조성, 브레인스토밍, 지적인 모험, 까다로운 상황 헤쳐나가기. 이 모든 일들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전력 질주일 것이다. 전력 질주할 때 내적인 속삭임은 모두 흩어진다. 최대한 빠르게 달려나가는 데만 집중한다. 전력 질주할 때 무릎 통증도 느껴지지 않는다. 땅이 고르지 않을까 걱정하지도 않는다. 무조건 달릴 뿐이다. 물론 영원히 전력 질주할 수 없다.
딱 100m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전력 질주가 가능한 것은 짧은 순간만 지속되기 때문이다. 빨리빨리 30분 내에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10가지 이상 떠올려봐. 서둘러 새로운 TV 광고에 사용할 스크립트를 15분 안에 짜야 돼. 내가 맡았던 첫 번째 거대한 프로젝트는 다양한 컴퓨터 어드벤처 게임을 런칭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경영대학원을 그만두었다. 하루는 출장을 갔다가 밤 비행기로 회사로 돌아왔다.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사장이 나를 부르더니 프로젝트를 취소하라고 말했다. 계획한 제품을 모두 런칭할 만큼 충분한 자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행 상황이 너무 느리고 기획안도 전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는 내 방으로 가서 20시간 동안 제품에 들어갈 모든 문구를 다시 썼고 패키지 디자인을 전부 다시 하고 스케줄을 조정하고 새로운 판촉 전략을 구상했다. 아무리 의욕적인 위원회라도 해도 이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아마 6주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 정도의 일을 나는 혼자서 단박에 해치운 것이다. 아이가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것 같은 초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물론 지금은 그때 내가 한 일이 모두 기억나지도 않는다. 내가 다시 만든 결과물을 보고 이사회는 결정을 번복했고 프로젝트는 다시 부활했다. 전력 질주가 끝날 때까지 나는 전혀 겁에 질리지 않았다. 그렇게 질주를 끝내고 난 뒤 나는 빠져나왔다. 물론 이렇게 매일 전력 질주할 순 없다.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하면 건강에 좋다. 저항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준다. 언덕을 쉽게 오르는 법. 세상에 자신의 예술을 내보이는 일이 오르막 비탈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계속되는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발 한 발 뜰 때마다 저항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계속 비틀거리며 작업을 해내야 한다. 바위를 비타 위로 밀어 올릴 때 잠시라도 쉬면 모든 것이 뒤로 밀려 구르면서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만다. 하지만 자신의 예술을 마감하는 작업을 닻을 내리거나 스키 할강을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없을까? 피할 수 없는 중력의 작용 방향과 같은 쪽으로 일을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다. 언덕 아래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꼭대기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 출발할 때 한번 힘을 주기만 하면 일은 점점 빨라지고 커진다. 어떤 저항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인터넷은 이러한 노력을 증폭시켜 줄 수 있다. 비디오를 올려놓으면 일주일 안에 수백만 명이 볼 것이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 6명에게 이메일을 보내라. 바로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이다. 저자들이 직접 책을 출판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기술적으로는 자신의 책을 직접 출판하고 디자인하고 인쇄하고 서점에 영업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런 능력 있는 작가들도 자신의 책을 직접 출판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의 출판 시스템이 하나의 강력한 증폭기이기 때문이다. 원고를 만들어 에이전트에게 보내면 에이전트는 그 원고를 출판사에게 판다. 출판사는 내 원고를 시장에 내다 파는 데 필요한 복잡하고 어려운 임무를 모두 해낸다. 도마뱀내가 즐거워하면서 파기할 바로 그 임무를 출판사가 대신해 주는 것이다. 물론 출판사와 같은 간접 자본이 자신의 통찰을 제대로 증폭해 준 역할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저자의 아이디어에 특허를 만들어 주겠다고, 많이 팔아주겠다고, 콘테스트에 입상시켜 주겠다고 돈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넘쳐난다. 이들의 먹잇감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험한 세상에서 속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통찰을 행동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전에 플랫폼을 먼저 구축하라. 자신의 예술을 퍼뜨리는 것만큼 자신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누구나 저항과 직면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플랫폼이 크고 강할수록 어떤 아이디어든 좀 더 높은 언덕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소중한 플랫폼은 자산이다. 플랫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준비가 필요하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세상으로 더 쉽게 내보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저항이 생산적인 노력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끔 만들어야 한다. 통찰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여러 힘든 작업을 최대한 플랫폼이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자신의 예술을 세상에 좀 더 쉽게 내보낼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완수하라. 내가 일을 해나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십억짜리 소프트웨어를 런칭할 때, 책을 쓸 때, 휴가를 계획할 때, 팀과 협업할 때, 혼자 일할 때,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나는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 기술을 사용한다. 그러면 모든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마칠 수 있다. 첫 단계는 마감일을 글로 써붙이는 것이다. 벽에 붙여라. 그것은 현실이다. 그 날짜에 무조건 일을 마무리해서 내보낼 것이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다음 단계는 새긴 카드, 포스트잇, 노트 등 무엇을 활용하든 연관된 개념, 계획, 아이디어, 스케치, 연락처 등을 모두 써놓는다. 이제 사람들을 낚으러 가야 할 시간이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다. 원하는 만큼 도움을 받는다. 그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여기서 채찍질하고 꿈을 꾸는 일이 시작된다. 이 순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마감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도마뱀뇌는 잠들어 있고 어떤 두려움도 이기적인 욕심도 없다.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보다 이러저러한 소소한 일들에 초점을 맞춘다. 멀리 떨어져 있는 마감을 위해 이런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오늘 진행해야 하는 몫을 마치기 위해 열중하기도 쉽지 않다. 이제 중요한 일은 자신을 한 발 더 나아가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카드를 팀원들에게 크게 읽어주고 현재 진행 상황과 대조한다. 이러한 절차는 더 많은 카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런 다음 이러한 카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 나는 매일 메이커 프로젝트를 사용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경우에는 그룹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카드를 기록으로 남긴다. 기록에는 텍스트, 사진, 그림은 물론 다른 카드로 링크를 넣을 수 있다. 이것은 채찍질하는 놀이터이다. 팀이 함께 놀 수 있도록 만들어라. 다시 배열하라. 선을 긋고 그림을 그려라. 사람들에게 이것이 프로젝트를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시켜라. 한 사람이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해 프로젝트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구축한다. 책을 쓰는 경우 이러한 과정을 통해 40쪽짜리 기본적인 윤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웹사이트를 기획한다면 모든 웹페이지의 레이아웃과 기능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컨퍼런스를 구상한다면 토론, 주제, 메뉴, 장소 등을 정할 수 있다. 완벽한 청사진이 만들어진다. 이 청사진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마라. 경쟁 상대가 될 염려가 없는 사람,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상사 등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보여줘라. 그들은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취소하거나 몇몇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하라. 승인한 대로 예산과 시간에 맞춰 일을 내가 진행하면 책임지고 일을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라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마라. 필요하다면 반복하라. 하지만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시작해서는 안 된다. 글쎄, 해보면 알겠지. 이런 말로는 안 된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 즉각 움직여 프로젝트를 구축하라. 이제는 채찍질할 필요도 없다. 제 시간에 완수하라. 그것이 바로 린치핀이 하는 일이다.
저항이 없는 시장 발견하기. 내 프로젝트의 성공은 어떻게 보일까? 나는 성공을 비평가의 눈으로 정의했는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측면으로 정의했는가? 호평을 받고 싶은가? 유명한 스타가 되고 싶은가? 박수를 받고 싶은가? 아니면 돈을 벌고 싶은가?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고 싶은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싶은가?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고 싶은가? 저항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울 때 기뻐한다. 작업을 포기하도록 부추기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달성할 수 없다면 시도하는 것조차 고역이라면 왜 귀찮게 그런 것을 하겠는가? 다른 사람, 특히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눈으로 성공을 정의할 때, 그들의 기준에 동의할 때 우리는 저항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다. 비평가들 또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겠다고 생각한다면 미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브랜드 50개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브랜드를 만들려고 마음먹는다면 장애물에 부딪힐 확률이 높다. 거의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장애물은 성공의 발판이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를 꺾어버릴 것이다. 그레이트 폴 데드는 오랫동안 음악 산업의 권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뜨렸다. 그들은 자신의 음악을 라디오에서 틀지 못하도록 했고 음반을 많이 팔려고 하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들은 다른 게임을 했다. 다른 장단에 맞춰 춤을 췄던 것이다. 그들은 시스템에 매수되어 갈기갈기 난도질당하고 자신들의 비전을 훼손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다. 저항이 거의 배워들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하루에 콘서트 한 번씩,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이어갔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함께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연주하고 노래했다. 도마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결과는 은밀하고도 효과적이다. 내가 하는 일을 평가하고 판단할 사람들이 설 자리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면 저항을 긴장시키지 않고도 자신만의 예술을 해나갈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예술을 다음 단계로 밀고 나갈 수 있다. 순간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라.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하는가? 1초만 생각을 해보면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어제 점심을 먹기 전에 잠시 마음속으로 망설이거나 고민했던 내면의 대화와 스쳐가는 생각들을 기억할 수 있는가? 거의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스쳐가는 생각은 하루살이 목숨이다. 그런 생각은 찾아왔다가 금방 사라진다. 1시간만 지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일주일 후, 한 달 후에는 당연히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10년 전 나는 퍼미션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문득 떠올렸다. 샤워를 하는 도중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 생각을 떠올린 시간과 장소까지 모두 기억한다. 그것은 스쳐가는 생각 중 하나였을 뿐이다.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었다. 모든 브레인스토밍이 이와 같이 사라져버리면 저항은 즐거워할 것이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스쳐가는 생각을 글로 기록할 만큼 영감을 받았을 때 그것을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만들어내고 완성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습관이다. 배우기 어렵지 않다. 짜릿하다. 저항이 변명을 준비할 시간을 주지 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산업에 비전이 없는가? 배우자가 짐이 되는가? 경제적 상황이 문제인가? 상사와 겪는 불화가 문제인가? 저항은 어떤 놀라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저항이 지금까지 차곡차곡 보관해 놓은 변명 목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 유용한 버팀목, 핑곗거리를 찾으면 저항은
그러한 사태를 최대한 이용한다. 하지만 그러한 변명을 제거하고 맞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언제나 또 다른 저항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과 한 번에 맞서거나 자신의 예술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모든 이유를 합리적 이유든 비합리적 이유든 모조리 견뎌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그리고 완수하라.